강남 테헤란로의 불빛은 밤이 깊을수록 더 선명해졌다. 유리 커튼월로 둘러싸인 6층짜리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커피 향과 향수 냄새가 뒤섞여 나왔다. 그 건물의 소유주는 74의 어머니 김정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뜬 뒤에도 건물을 꼿꼿이 지켜낸 사람. 그날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차트를 덮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초기 치매입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예요.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산책,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감싸쥐었다. 내가 또 잊을까요?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남는 것도 많아요.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면 더 천천히 잊게 됩니다. 복도 밖엔 아이들 아니, 이미 아이가 아니게 된 자식 셋이 서 있었다. 장남 도윤은 부동산 개발사 임원답게 회색 정장을 팽팽히 조여 입고 있었고, 장녀 서진은 명품 스카프를 또각거리며 고쳐 묶었다. 막내 민호는 셔츠 깃이 구겨진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내가 모실게. 도윤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병원도 회사 근처로 잡고 건물 운영도 내가 정리할게. 임대료 구조 다시 짜면 엄마 치료비 걱정은 끝이야. 엄마 몸이 우선이지. 돈 얘긴 나중에. 서진이 도윤을 흘겨보며 어깨를 감쌌다. 병원비는 내가 선결제할게. 대신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는 정리해야 해. 혹시 분실하면 곤란하잖아. 민호는 둘을 번갈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형, 누나, 말끝에 늘 숫자가 붙네. 엄마한테 필요한 건 따뜻한 밥이랑 사람 소리야. 어머니는 셋을 바라보다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 밤에 매생이국이 먹고 싶은데. 그 짧은 소원은 병원 복도의 소음에 묻혀 아무에게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 며칠 뒤 건물 6층 관리 사무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다. 도윤은 렌트롤과 공실 현황표를 프로젝터에 띄웠다. 보세요. 2층 카페 권리금, 4층 헬스장 장기 계약, 옥상 광고판 추가 수익. 임대료만 재조정해도 연 수익률이 1.8%포인트는 올라요. 엄마 병원비, 요양케어 다 감당됩니다. 효율 좋네. 서진이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건물 등기 명의는 그대로 2대. 관리 위임장을 형한테 주자는 거야? 아니면 가족 신탁으로 묶자는 거야? 둘 다 필요하면 내가 공증 절차 알아볼게. 민호가 종이를 탁자 가운데로 끌어당겼다. 엄마는요? 엄마가 이 건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사람 있어? 1층. 빵집 사장님이 새로 구운 단팥빵을 들고 올라오면 엄마가 꼭 달다고 웃었잖아. 도윤이 콧방귀를 뀌었다. 감성으로 운영하는 건물은 없어. 엄마 상태가 상태니 시스템으로 가야 해.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산책은 내가 매일 도와줄게. 병원 예약도 대신 여러모로 분실 위험 있으니 통장, 도장, 인감카드 같은 건 내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는 손등에 얹힌 서진의 손을 보며 얕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옅어졌다. 내 도장은 너희 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나무 향이 아직도 나는데. 민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장. 엄마 서랍 첫째 칸. 아버지, 이름이 얇게 새겨져 있어.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엄마가 실수로라도 엉뚱한데 도장 찍으면 큰일이니까. 관리실 문이 열리고 건물 관리소장 박 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사모님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이 또 말썽입니다. 기사님 부르려면 사인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일어섰다가 잠시 허공을 더듬었다. 버튼 우리가 처음 이 건물 사고 아이들이 올라오던 그날 그땐 버튼이 반짝였지. 도윤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제가 사인할게요.
관리 위임은 제가 맡고 있어서. 박 소장이 망설이자 서진이 웃으며 덧붙였다. 가족이에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 위임장은 아직 엄마가 안 줬잖아.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펜을 굴렸다. 곧 줄 거야. 모두를 위해. 주말 강남 한복판의 호텔 라운지.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흘렀다. 도윤은 말끔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가족 신탁 계약서 초안과 관리 위임장이 나란히 놓였다. 어머니 서명만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신탁으로 묶으면 상속세 이슈도 관리가 수월하고 무엇보다 자산이 안전합니다. 안전이라? 민호가 낮게 웃었다. 누구에게 안전한데요? 엄마? 아니면 형? 서진이 빨대를 젓가락처럼 돌리며 중얼거렸다. 감정 소비하지 말고 현실을 보자. 엄마 치료비, 요양 인력, 운전기사, 재활 프로그램 한 달 예산이 얼만지 알아? 그 돈 누가 계속 대? 엄마가 내는 거지. 민호가 단호히 말했다. 엄마 돈은 엄마에게 쓰는 거니까 다만 엄마 손에서 나가게 해. 엄마 손에서 나가면 엉뚱한 데도 나가. 도윤이 가볍게 혀를 찼다. 초기 치매야. 방심하면 위험해. 그래도 절차는 지키자고. 민호는 어머니 앞에 초안을 밀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잔을 밀어두었다. 엄마, 서명은 오늘 안 해도 돼. 천천히 읽고 천천히 결정해. 어머니는 종이 대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물이 서울을 건너는 동안 사람들은 제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도장은 어디 있더라. 그 말에 서진이 재빨리 가방을 열었다. 엄마, 내가 보관해둘게. 잃어버리면 곤란하니까. 민호가 손을 뻗어 가방을 가만히 눌렀다. 오늘은 두자. 도장도 서명도. 고요가 테이블 위를 스쳤다. 그러자 도윤이 마침내 웃음을 거두었다. 좋아. 민호.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 병원도 우리 회사 근처로 옮기고 일정은 내가 관리할게. 모신다는 건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걷고 밤에 엄마 잠결에 물 찾으면 물 떠다 드리고 그런 걸 말해. 도윤의 미간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다. 그런 디테일은 케어 매니저가 해.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서진이 덧붙였다. 효도는 시스템이야. 민호, 감정만으로는 못 지켜. 그 순간 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나는 따뜻한 밥 냄새가 좋다. 저녁이면 된장에 호박 썰어 넣고 마늘 냄새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 사람 사는 냄새가. 말끝이 흐려졌다. 도윤은 눈을 피했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 가요. 냄비에 된장 풀어놓고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호텔 라운지로 관리소장 박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죄송한데 세입자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모님 상태가 안 좋으시다며 이 임대차 갱신 혹시 아드님들이 알아서.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키득대며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치매라잖아. 이제 건물 주인 바뀌겠지. 어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괜찮다. 박 소장. 내가 아직 주인이지.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빛 대신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라운지의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그 잔잔함 속에서 셋의 마음속 본색이 각자의 무늬로 도드라졌다. 도윤은 효율이라는 단어 뒤에 숨었고 서진은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모든 걸 싸매려 했다. 민호는 사람이라는 느리고 번거로운 길을 고집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어머니. 그녀의 침묵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제일 선명한 신호였다. 밤이 되자 건물 꼭대기층 관리실에 다시 모인 자식들. 밖에는
강남대로의 불빛이 네온사인처럼 흔들리고 건물 벽에 반사된 조명이 눈부셨다. 도윤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결국 엄마는 판단이 안 서. 우리끼리 결정해야 해. 건물 매각하자. 요즘 시세로 팔면 수천억은 나오지. 병원비니 뭐니 핑계 댈 필요도 없어. 서진이 팔짱을 꼈다. 매각? 미쳤어? 그 건물은 금맥이야. 그냥 관리만 잘해도 임대료가 매달 쏟아지는데. 왜 팔아? 너야말로 매달 월세 모아 뭐 할 건데? 명품 더 사고 친구들 모임에서 자랑하려고? 도윤이 비아냥댔다.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엄마가 살아계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끼리 건물 얘기하는 동안 엄마는 방에 혼자 계시다고. 그 순간 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렸다. 흰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린 어머니가 서 있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냥 함께 밥 먹고 싶다. 건물이든 돈이든 다 소용없다.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그러나 자식들의 눈길은 어머니가 아닌 서류와 도장 위에 고정돼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강남대로의 차 불빛이 반짝이며 달리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점점 낯설어졌다. 내가 평생 지켜낸 게 뭐였을까? 남편 떠나고 혼자 버텨가며 이 건물을 올렸는데 그건 자식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라고 만든 거였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창틀을 적셨다. 그녀의 가슴 속엔 어린 날 자식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엄마, 무서워. 같이 자자. 지금의 그들은 그 목소리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된장국에 호박 넣어 끓이고 아이들이 돌아와 엄마 밥 냄새 난다 하던 그날이 그리운데 건물이 무슨 소용이라. 며칠 뒤 관리실에 다시 모인 형제들은 마침내 서로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 도윤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려쳤다. 건물 팔자고 했잖아. 내 말이 답이야. 현금으로 바꿔야 안전하지. 서진은 손가락으로 도윤을 가리켰다. 오빠는 건물 팔아서 회사비 메우려는 거지? 다 알아? 사업 망한 거 다 소문났어. 뭐라고? 도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너는 월세 모아서 명품 사고 사교 모임에서 강남 건물주 딸 자랑이나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둘 다 입 다물어.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야? 엄마는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는데 너희는 하루 종일 돈 얘기밖에 안 해. 어머니는 옆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벽에 기댄 채 흐느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나는 그냥 따뜻한 밥이 고픈데. 그러나 그 눈물은 벽 너머의 고성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새벽 자식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대로의 네온 사인이 눈을 아프게 했다.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치료 의지가 있으신 게 중요합니다. 초기 치매는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 드시고 규칙적으로 식사와 산책하시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 앞에 앉아 단호히 말했다. 이 건물과 재산, 내 뜻대로 처리해 주시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소. 며칠 뒤 자식들 간의 다툼은 더욱 심각해졌다. 도윤은 몰래 건물 명의를 옮기려 했고 서진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다.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강남 건물의 세입자들까지 불안해하며 웅성거렸다. 저 건물 주인 할머니가 치매래. 아들, 딸들이 재산 때문에 싸운다더라. 민호마저 형제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야.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만 본 순간 끝난 거야. 집안은 욕설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병원에서의 약속과 계약서를 손에 꼭 쥔 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주 후 자식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거기엔 말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어머니가 있었다. 약물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안색은 훨씬 건강해져 있었다. 엄마? 도윤과 서진이 놀란 눈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을 꺼냈다. 너희가 탐하던 건물과 재산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모두 처분했고 일부는 사회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내 요양과 치료를 위해 쓰일 것이다.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몫은요? 도윤도 얼굴이 새파래졌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식인데. 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식, 돈 때문에 나를 짐처럼 떠넘기던 너희가 무슨 자식이냐?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가 아니다. 그날 밤 자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도윤의 회사는 자금줄을 잃고 무너졌고 서진은 사교 모임에서 망신을 당했다. 민호만이 묵묵히 눈물을 삼켰다. 엄마 미안해요. 난 끝까지 못 지켜드렸네요. 민호의 속삭임은 이미 요양원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에 닿지 못했다. 어머니는 최고의 요양시설에 도착해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정원엔 계절꽃이 만발했고 산책길마다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긴 탐욕이 없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몇 달 뒤 강남 건물 앞에 도윤과 서진이 서 있었다. 그 건물은 이미 새로운 주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철문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다 오빠 때문이야. 내가 엄마 재산 욕심만 안 냈어도. 그러나 그들의 고함은 빛나는 유리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을 뿐이었다. 한편 요양원 창가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꽃이 흔들리는 정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재산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었다. 마음을 잃은 자식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서러움도 눈물도 없었다.